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블랙록 CU, 암호화폐 기술만 남고 거래소는 대부분 사라질 것. 자, 블랙록 CU 레린 피크의 바로 말을 언급하면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는 FTX 파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FTX 파산 사태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아졌다. 앞으로 암호화폐 기술만 남고 대부분의 거래소는 사라지게 될 것. 거래소가 하는 역할이 바로 연장선에서 어떻게 나간다? 금융기관의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를 통해서 결국은 금융기관이 이 부분을 잠식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전에 경쟁하는 단계에 놓이겠죠. 그 핵심에 있어서 XRP 레저가 중심에 있다는 부분이겠죠. 결국 그 과정에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소송에 대한 명확성, 소송이 끝나고 따라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그리고 확장해 나가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됩니다. 자, 레리 핑크 블랙록 CEO는 뉴욕타임즈 딜북이 주최한 행사에서 FTX 사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블랙록 역시 FTX에 약 2,400만 달러, 약 311억 9,500만 원. 자, 블랙록의 자산에 비하면 이거 껌값입니다. 311억 원. 한국 원화 기준으로 10조 달러 기준 되거든요. 1경 몇천조입니다. 311억. 정말 요런 거 좀 자세히 끝까지 보고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고요. 투자하면 손해를 봤다. FTX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앞으로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변에서 없어지게 될 것.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블랙록 이외에도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그리고 캐나다 교직원 연기금 테마섹 홀딩스, 그리고 소프트뱅크, 세콰이어 캐피탈, 글로벌 자산 운용사도 FTX에 투자한 바 있다. 자,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득권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콰이어는 페이팔 마피아와 또한 연관성이 있죠. 소프트뱅크, SBI 리플 아시아,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자, 기본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자, 블랙록, 전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이죠. 자, 이들의 연결고리가 없었을까요? 이들이 몰랐을까요? 저는 그냥 음모론으로 판단하실 분은 판단하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들의 의도적으로 팔 하나 날리는 양떨깎기, 그리고 시장을 컨트롤한다. 왜? 나중에 팔 100개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움직이고 있고요. 자, 다만 레리 핑크는 FTX 사태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기술은 앞으로도 매우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말 핵심을 말을 언급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는 차세대 증권과 시장이 토큰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 차세대 증권과 시장이 토큰 중심으로 움직일 것. 그 과정에서 암호화폐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이게 핵심이에요. 이 기사에. 바로 이 회의에 참석해서 행사에 참석해서 언급할 말 중에 가장 큰 우리가 체킹해야 될 말은 뭐다? 차세대 증권가 시장이 토큰으로 움직이게 될 것. 그 과정에서 암호화폐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글로벌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높은 물가 상승률, 고금리와 낮은 경제 성장률, 제한된 재정 부양책으로 당분간 경제 전망이 어두울 것.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해진 실질 성장에 기반으로 경제는 앞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부분을. 여기서 뭘로 간다? 메타를 기반으로 한 가상경제와 블록체인과 NFT와 CBDC를 중심으로 세상은 펼쳐나가게 했다. 자, 실물 경제에서 그동안에 폭발적인 경제 성장률을 뽑아왔었죠. 전 세계 미국, 유럽, 일본과 그리고 아세안과 신흥국가, 브릭스와 기타 G20과 전 세계에 미친 듯한 대량 생산을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인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구가 파괴가 되었죠. 그래서 얼른 뽑는다? 이 세상을 가상으로, 메타로 옮겨가면서 여기서 폭발적인 성장을 뽑아내면서 여기서 성장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성장의 성질이 누구다? 바로 CBDC, NFT, 그리고 각종 코인과 토큰들,
자, 여기 바로 XRP 레저를 통해서 다 심장인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10조 달러 운영, 미국 블랙록의 슈퍼파워, 국내에서도 입증되었다. 도대체 어느 정도 파워야? 자, 누구냐면, 이분이 누구냐면요, 먼저 세계 최대 자동차 운영은 레리 핑크 블랙록 CEO,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득권의 또한 한 세력 중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자, 보면은요, 레리 핑크 CEO는 유대계 미국인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만지는 경영인은 그는, 자, 그래서 보면 10조 달러 운용, 자, 운용 자산 10조 달러 이상을 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미국 블랙록의 슈퍼파워가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가감없이 나타났다. 핵심만 보시죠. 블랙록은 어떤 거 갖고 있었냐면, 블랙록 산하의 사모펀드들이 삼성전자, 삼성 SDI, 호텔신라,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8개 기업의 지분을 5% 넘게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 가치는 총 25조 2,773억 원이다. 자, 블랙록의 영향력이 보이시나요? 자, 이걸 볼게요. 삼성전자의 지금 3대 주주예요. 자, 삼성, 자, 최대 주주, 지분, 계열 외구, 국민연금 빼고 블랙록이 3대 주주. 자, 신한, 여기에 2대 주주입니다. 대한민국 4대 금융지주가 바로 여기 2대 주주로 블랙록이 장식되고 있어요. KB금융지주에도 바로 2대 주주로 블랙록이 등극되고 있죠. 블랙록의 어느 정도 영향력이 대한민국에서만 보여지는 거고요.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제가 언급드리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대계 권력들이 수백 년간 자본을 지배해 왔습니다. 세계를 통치해 왔습니다. 그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요 시스템, 그 시스템을 끝내버리고 다른 시스템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드렸죠. 그 심장에 리플과 XRP가 있다. 제가 빌더버그, 로스차일드, 소프트뱅크, 페이팔 마피아,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리고 비자, 마스터, 미국 연준, 유럽 중앙은행 계속해서 방송 초기부터 언급을 드렸죠. 이들은 이미 제가 초반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언급하였죠. 방향성을 정해놓고 있다. 그리고 대중의 눈을 가려나가면서 그들은 열심히 판을 깔아가면서 모아가고 있다. 팔 하나가 팔 100개로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이유 하면서 비트코인을 까고 있습니다. ECB 유럽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가격의 최근 가격이 붕괴 전 마지막 헐떡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이자 투자 자산으로 부상하지 못하고 결국 투기 도구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자, 이건 저는 대중에게 헷갈리게 만드는 눈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리플과 디지털 파운드 재단과의 파트너십, 디지털 파운드 재단과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스위프트 엑센추어, 이미 오래전부터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CBDC를 만들어내기 위한. CBDC가 토큰이고요. 0과 1의 집합이고요. 결국 비트코인도 자산으로서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 그림이 나와 있고요. 결국 마지막엔 XRP가 끝판왕이겠지만 중요한 건 대중의 눈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무려 유럽 중앙이라는 기득권이 나와서 대중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이 정도 오시면 감이 오셔야 됩니다. 어떤 감? 오직하면 이 정도로 나와서 이 시비가 나와서 오죽하면 이 세상을 가릴까? 대중의 시야를 차단시키고 있을까?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시야를 차단시킬까? 블랙록 레리 핑크가 나와서 하는 말도 대중은 과연 귀담아 들을까요? 지금의 사태만 FTX 망했어. 위험한 거야. 테라도 위험해. 다 위험해. 들어가면 안 돼. 그래놓고 이제 몇십억 가면 들어오겠죠. 그쵸? 그런데 자 볼게요. 마이클 로버러츠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긍정론자이죠. 자,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로버러츠가 비트코인 더 이상 50만 달러 도달 어렵다. 이게 미디어를 통해서 나온 말인지 그가 실제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하나만 끝나면 이 50만? 모르겠죠? 순식간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운용자산 1조 달러뿐만 아니라 바로 세카이어 캐피탈, 얘는 중소, 그 다음에 피델리티, 전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 있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돈 싸들고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기준점으로 해서 줄 서서 니들이 앞장서가 우리는 따라 들어갈게. 빨리
명확성만 나와. 법과 제도만 만들어져. 우리 총알 준비하고 있어. 돈을 쏠 데가 없어. 부동산을 쏠 수도 없고 채권을 쏠 수도 없고 주식에 쏠 수도 없어. 주식에는 일부밖에 못 쏘겠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블록체인과 코인과 이게 답인 것 같은데 통화 시스템이 끝나가는 것 같아. 어? 그리고 뭔가 냄새가 이상하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빨리 규격을 만들어줘. 우리가 좀 뭔가 제도적으로는 보장을 받고 안전하게 리스크는 보장을 받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것만 나옵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따라오는 각가지 토큰들에 대한 섹터별 1등에 대한 ETF 현물 승인. 자, 이게 얘는 거듭 언급드립니다. ETF에 각가지 토큰들 한 개만 남습니다. 주식에서는 여러 개가 묶여있죠. 얘는 하나만 남아요. 하나만. 과연 천문학적인 자금에 들어오는데 요 가격? 큰 그림에서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에 간다. 50만 달러. 언젠가는 중요한 건 2, 3년 기준으로 제가 2억 기준이라고 언급을 드렸죠. 다음번 사이클에서는 2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다음 사이클 기준입니다.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따라오게 되면 어떠한 파급을 일으킬지 대중의 눈을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게 핵심이다. 이걸 아래 차셨다면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감이 오셔야 됩니다. 자, CFTC 위원장이 FTX 사태는 규제의 공백의 결과이다. 현물 시장 관한권에 대한 필요성을 촉구한다. 요걸 명분으로 해서 시장을 부시면서 수급도 차단하고 어지간한 그런 기업들의 수급과 그런 참여를 차단하고요. 그리고 제도를 땡겨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에 리플과 SEC의 소송이 중요하다는 부분. 관할권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현물 시장에 대한. 그렇기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순서에 대해서. 리플과 SEC의 소송, 리플 테스트로 추후에 명명되겠죠. 두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입니다. 그리고 SEC와 CFTC의 바로 관할권에 대한 명백한 선이 필요하다는 부분. 자, 영국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산업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의제를 계속 추진한다. 자, 이 부분은 귀에 꽂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암호화폐 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관련 국가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FTX 붕괴는 진로를 바꿀 이유가 아니다. 기술 잠재력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게 재무장관 측 입장이다. 최근 사건들은 시의적절하고 명확한 효과적인 규제를 강조한다면서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법안은 이미 영국 내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산업 중심이 될 것이다.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미 재무부 차관, 미국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서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구축해야. 계속해서 규제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11월 CPI, 소비자 물가 상승 5.0% 상승, 고점 지났나. 한은 내년 총까지 5% 수준 오름세. 채소 기름값 주춤해서 물가 상승률 둔화. 올라가다가 자, 요렇게 떨어진 거죠. 다시 올라갈 거예요. 떨어지게 되면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바뀌었죠. 지금 조금. 그러나 아직은 많이 달리지는 마. 떨어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급하게 달리는 것도 부담스러워. 좀만 달리고 좀 기다려라. 요렇게 저는 보입니다. 쉽죠? 귀에 꽂히죠? 모건 스탠리 CEO, 암호화폐 일시적 유행 아니야. 내재적 가치는 없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내재적 가치가 없다. 투자하면 안 되죠. 근데 이 내재적 가치를 누가 부여하죠? 바로 BIS, 국제결제은행, 거기에 산하에 있는 바젤 1, 2, 3, 거기서 금융에 대한 틀을 만들고요. 더불어서 IFRS,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바로 회계장부에 편입이 되느냐. 대차대조표에 딱 해가지고 자산란에 유동, 고정자산란 중에서 단기 금융 상품이나 3개월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바로 유동자산에 포함이 되느냐. 자산에 포함될 수 있느냐. 이 내재적 가치를 누가 부여하냐고요. 누가 이 기득권의 칼을 누가 갖고 있냐고요. 바로 방송 초기에 제가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작하면서 그 기득권을 언급드렸습니다. 끊임없이 BIS, ADB, IMF 그리고 월드뱅크 다 뿌리가 같다. 그들이 세상을 만들어낸다. 내재적 가치도 그들이 준다. 시기에 맞춰서. 그래서 일시적인 유행 아니야. 근데 대중은 지금 이런 거 보고 또 혼란스럽죠. 좋은 거 한 2개, 3개, 안 좋은 거 7개 나오면 머리가 이미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쵸? 이게 바로 본질을 봐야 되는 또한 그 실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월가 전설 모비우스 비트코인 값 1만 달러로 폭락한다. 이런 말 나오면 매입입니다. 기계적인 매입. 제임스 K. 필란 변호사가 리플 SEC 소송 내년 3월 이내에 약식 판결을 전망한다.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소송은 약식 판결에 대한 동의 문제, 전문가의 이의 제기, 하이테스트 관련 질의 응답에 관한 SEC 봉인 자료 등 세 가지 미결 문제가 서로 얽혀 있다. 판사가 약식 판결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냐는 SEC의 자료 봉인을 해제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전문가 이의 제기 문제의 경우 판사가 약식 판결에서 이를 참고하지 않기로 한다면 더 복잡해지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약식 판결 이외에 별도 판결은 없을 것이고, 내년 3월 31일 전까지는 약식 판결이 종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3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소송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서 XRP의 뉴스에 크립토 고래가 1억 3천만 XRP를 추가로 매입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죠. 리플 엑스팀이 AMM,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자동화 시장 조성자,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이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여러 거래에서 1억 2,900만 개 이상의 XRP 토큰을 바로 고래가 추가했습니다. 참고할 부분입니다. 그냥 중요한 부분은 고래의 움직임도 참고만 한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XRP 카르다노 장기적인 기회가 왔다.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의 예측이다. XRP 카르다노, XRP가 심장이고요. 카르다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섹터별 1등 코인 또한 장기적인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이게 저는 제목을 정정하고 싶고요. 밑에 보면은요, 2023년에 소송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XRP 가격에 대해 몇 가지 긍정적인 예측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1,000달러로 넘는 XRP 가격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XRP 가격은 현재 가격인 0.40달러에서 최소한 무려 공이 보이시죠? 24만 9천% 증가할 것입니다. 1,000달러를 기록하게 되면 지금의 현재 가격에서 0.40달러에서 공이 몇 개가 더 붙는 걸까요? 참고만 하실 뿐이고요.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이 부분 또한 큰 그림에서 확장해 나갈 겁니다. 나중에는 이 1,000달러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겠죠. 그쵸? XRP 가격이 5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으며 미국 레코드 프로듀서 A. 스미트가 놀라운 예측을 합니다. 중요한 건 4년, 5년 그 이상을 기다리려 하더라도 1년이면 투자 끝나는 게 지난 과거의 공식 사례에서 또한 증명이 되었죠. XRP는 현재 이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의도적으로 눌려나가면서 2025년 기준점으로 에스크로 물량이 완전히 락업이 해제가 되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CBDC가 도입이 되고요. 이 CBDC의 도매형, 바로 홀세일,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거액 결제형을 옮기는 데 있어서 XRP가 자산이자 브릿지 연결 통화로서 사용되게 되었을 때, 금융기관에 꽂히게 되었을 때 가보지 못한 진짜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구독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코인에 대해서도 그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다.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자율주행차 언급을 했었죠. 기능을 어떤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탁월한 블록체인을 개발하면 흡수 합병을 해버리거나 또는 얘를 제도를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득권이 정하는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말입니다. 자, 리플의 가격 예측, XRP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고 고래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100% 팩트로 보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본래 가치 대비해서 ODL에 대한 볼륨과 전세계 금융기관들의 파트너십과 함께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경로를 봤을 때 전세계 모든 투자 자산 중에서 모든 눈을 가리고 있죠. XRP에 대해서. 무려 대중에는 리또 속이란 말로 명칭되고 있습니다. 기득권은 이 말을 보면서 얼마나 웃고 있을까요? 니들이 이거에 대한 가치를 알아? 헷갈리겠지? 때가 되면 니들이 올라가지 않으라고 하더라도 미친 짓이 갈 거야. 그때를 니들이 알아보지 않기를 바란다. 왜? 이거는 홀세일로 도매용으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매용으로서 니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나는 니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아.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귀에 꽂히시죠?